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비록 작지만 중도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를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당분간 제3지대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야권 대권 구도에는 한층 유동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와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차후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유려안이 통과될 경우 9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이 절반가량으로 내려갈 전망인데요. 해당 안이 확정될 경우 9억 원 주택 거래 시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집값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도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불만을 감안한 것인데,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시위를 불사하겠다며 극렬 반대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 사우나 집단 감염, 광복절 연휴, 거기에 이번 주부터 각급 학교들이 새학기를 시작함에 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다음 주 예약자들의 경우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8세에서 49세의 예약률이 60% 정도로 나타나 기대보다 저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수도권 등 전국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서울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32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이번 주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샤오미가 최신 스마트폰인 미믹스4에 탑재한다고 공언했던 도난방지 기능을 없앴는데요. 당초 제품 소개와는 달리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적용이 무산된 것인데 규제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았고 국가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 사건이 많은 중국에선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기능이었는데 삼성을 따라잡겠다던 샤오미가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 굴욕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수도 카불이 함락위기에 처하자 국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탈출 당시 엄청난 양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붕괴하던 때 대통령은 돈으로 가득한 차 4대와 함께 탈출했는데 헬기에 모두 실을 수 없어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국민을 버리고 외국으로 급히 달아난 가니 대통령은 학살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